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분석 및 오늘의 투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론으로부터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선물을 즐기자. 전일 미국 시장의 핵심은 천슬라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2차전지가 며칠간 최근 조정을 받았죠. 이런 면에 있어서 2차전지의 반등이 기대되는 좋은 하루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와 공급 대란이라든지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적 발표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내년에 실적이 슬로우 다운 될 것 같다. 이 두려움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려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을 보십시오. 공급 대란과 물가 상승 등을 이기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의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3100 위에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면 지금은 3000 수준에서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는 상승 트렌드를 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 시각을 유지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위코로나 실행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단기 반등 섹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종목 정도는 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 컨텐츠, 2차전지 등 기존 리딩 섹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이들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한국 주식 시장을 이끌 리더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엉덩이 굳게 붙이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을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먼저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EPS가 예상을 상회했죠. 그동안 많이 두들겨 맞았죠. 어제는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 마감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는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시초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천슬라에 다가왔습니다. 천슬라를 때렸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렌트카 업체 헤르츠가 렌트카 10만 대를 주문했다는 거죠. 뒤에 좀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 물류 대란을 대비해서 운송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물류 대란. 올해는 가격을 인하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건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인하를 한 그러한 디스카운트 데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 인수 계획이 없다. 철회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핀터레스트 주가가 1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준비를 하고 있다. 발빠르게 들어오고 있네요. 네, 역시 암호화폐는 이제 장외가 아니라 장내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백신을 6에서 11세 아동에게도 주입을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강력한 면역 반응이 있다. 네,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선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중순께 출시 예정이죠. 네, 비트코인은 이미 선물이 나와 있고 이제 이더리움도 선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괴롭힐 때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상승 트렌드로 갈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죠. 지속 존버를 권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허츠가 2022년 말까지 테슬라 모델 3를 10만 대를 구입하겠다. 무슨 그 모델이냐? 모델 3다. 얼마? 10만 대. 허츠가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위해서 지급한 금액은 42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 거의 5조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거죠. 단일 구매료는 사상 최대 규모인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테슬라 목표 가격을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테슬라가 천슬라를 넘었죠. 12.66%가 오르면서
1024.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테슬라가 저렇게 호황을 누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한 서프라이 체인에서 어떤 호재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계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과 중국 본토 공장, 그리고 곧 지을 독일 베를린 공장 3개의 공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 예정입니다. 먼저 상하이 공장이 가장 크죠. 5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모델 3가 30만 대, 모델 Y, 그리고 SUV 같은 건데 25만 대, 총 5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 기준. 이 중 10만 대, 모델 3는 10만 대, 모델 Y는 1만 대, 총 11만 대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중국의 CATL 두 회사인데, 저희가 알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45만 대로 약 90%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CATL이 많이 공급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실력 면에서는 우수함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20년 내년에 열린 독일 베를린 공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할 확률이 100% 넘습니다. 허치의 이 렌트카도 아마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혹시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는 클리어하게 테슬라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로 하겠다.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배터리 3사와 관련 서프라이 체인이 단기 조정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허치의 10만 대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한다. 어느 정도 공급을 한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서프라이 체인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네, LG와 그렇습니다. 양극재를 보면은 LNF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은 납품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음극재 시장을도 보십시오. 음극재 시장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BTR, 중국 산샨, 네, 일본 히타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가 여기에 음극재 첨가제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전지박 분야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솔루즈, SKC가 모두 LG화학에게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이죠. 그렇지만 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전해지는 엔캠, 네, 곧 상장을 한 엔캠하고 네, 타인치라고 그러나요? 네, 다른 중국계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NF,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의 포스코 케미칼, 실콘,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전지박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솔루즈, SKC, 그리고 분리막은 수혜주가 없고요. 전해진에서는 엔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프라이 체인을 여러분들이 딱 책상에 붙여놓고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될 때마다 눈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뭐가 수혜를 받고 뭐가 수혜를 안 받는 사실을 지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인 공부, 합리적인 공부, 논리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어제 애플의 주가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0.6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6개 종목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2%씩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제 두들겨 맞았던 인텔이죠. 지난 주말에 맞았던 인텔은 마이너스 거의 보합에 붙였는데 네, 50달러가 깨지고 40달러 후반대에 있는데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이외에는 키울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고통의 성장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2,741달러를 통과하고 있죠.
어제도 3.42%나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비트코인의 ETF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본시장이 돈을 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채권금리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1.63%죠. 네, 1.7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30년물은 2.08%를 보이고 있고요. 미 국채 2년물 한번 볼까요? 0.44%. 이렇게 채권 금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화두는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인데요. 유가가 83.7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집중되면서 천연가스가 9% 이상 급등한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이와 함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글로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뭔가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급을 줄이겠다, 공급을 조절하겠다, 이걸 아주 보기 좋게 포장을 한 것뿐이죠. 이처럼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유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들의 시름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전일 시장 정리해보면 위코로나주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여행, 항공, 의류, 주류, 일부 화장품 등이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당황스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상승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원전주가 여전히 시장의 소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슬라라고 그러죠. 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지속 상승인데요. 저는 사실 약간 부정적으로 봤죠. 지난번에 5월에 한번 돌았다가 우리가 늪속에 빠졌는데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원전 수주 발표가 나왔을 때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뛰어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추가 추경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메타버스가 일부 종목은 오르고 일부 종목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알맞은 좋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리딩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시거나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깔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추천합니다. 어제 이제 핵심은 이제 드라마 제작이 지리산이 재미가 없었다, CG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A스토리가 마이너스 19%나 하락을 했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진 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반등이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것 같은데요. 역시 핵심은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 그렇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차전입니다. LNF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대주전자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주전자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기술을 이전받았다. 그래서 8.7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온 전도도도 크고 연성이 커서 극단 분리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화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화 리튬 가격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대주전자에게 전수가 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대주전자는 아직도 15만 원이 1차 목표다. 최종 목표다. 1차 목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빠졌던 첨보 같은 기업도 다시 상승 반등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죠. 오늘 테슬라발 2차 전지주의 상승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조선주가 뜬금없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실적 증가, 저가 인식 이런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단기 반등에 그칠 건지 지속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어 보여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선주도 바닥에 있고 바닥에 있던 그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들이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NFT나 그다음 컨텐츠주나 뭐 2차 전지나 이들과 싸움을 해서 매력적일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 섹터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피어 그룹 내에서 우리 한국 시장의 다른 어떤 피어 그룹과의 경쟁에서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 어필력이 아직까지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타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살짝 올라온 일부 종목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매력은 그닥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시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담을 타이밍은 분명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사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일단 메타버스와 NFT는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컨텐츠 중 게임주 가격 조정이 어제 크게 나타났는데 추가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은 가능하다. 너무 성급하게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종가 정도에 많이 빠져 있으면 사는 그런 전략이고 올라가면은 또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 제작 관련주는 당분간 추가 조정이 전망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위코나 관련주에서 최소한 2개 정도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하이트진로하고 하나투어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가 나면 팔아라. 그러나 소문은 아직까지 소문 단계이니까 더 들고 가도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모습도 있는데 바닥에서 그래서 추격 매수는 비추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는 테슬라발 좋은 호재가 있어 단기 반등은 전망되죠. 대주전자재료, 첨보 등을 중심으로 지속 보이는데 에코프로나 LMF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각의 문제죠.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목표를 15조로 본다면 사야 되죠. 그리고 LMF를 10조로 보고 있다면 지금 6조밖에 안 되니까 사야 되죠. 5조 9천인데 이런 면에서 시각의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사도 괜찮다. 다만 올 연말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수급에서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어요. 그때 쏟아질 때 사는 게 타이밍이지 않나. 지금은 한 템포 쉬는 게 맞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한 템포 쉬자. 대주전자와 첨보 등은 지속적으로 사서 가져가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주전자를 추격 매수해야 돼. 이미 추격 매수는 늦었습니다. 늦었죠? 네. 이런 면에서 급하게 추격할 필요는 없다. 다만 15만 원이 목표라면 지금 10만 원, 11만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30%가 있는데 이게 과연 다른 종목에 투자하실 때보다도 매력적이고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의 문제이죠. 개인적으로는 대주전자와 첨보는 이미 버스가 떠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발 좋은 호재가 시장에 반영될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이 더 빠지지 않고 추가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실적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공급 차질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4분기 내년에도 가이던스가 좋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실적 발표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힘내시고 대박나는 그러한 지치지 않는 텐션이 올라가는 멋진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